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쳐가고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겨냅시다. 위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모두가 하나로 모아서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왔습니다. 위기에 강한 민족,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함께 위기의 강을 넘길 수 있도록 기호 1번 이재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술 잘 먹는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2시에 저희 민주당 단독으로 14조 원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1,000만 원씩 안 주기 때문에 통과 안 시켰다는 건데, 정부안은 300만 원씩 320만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많이 주면 좋은데 지금 정부가 계속 그것밖에 못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저희 주장은 정부 14조 안을 최대한 더 협상해서 3조 5천억을 늘렸습니다. 17조 5천억으로 해서 320만 소상공인 300만원 준 것 플러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특수직 고용 노동자, 그리고 8천만원 이하 간이 과세 사업자들에게도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이 예산보다 중요한 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없다 보니까 이 대출금이 많이 쌓였습니다. 약 130조에 달하는 이 대출금 만기가 이번 3월에 도래하는 것을 6개월 연장하도록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점은 3월 9일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당선자와 상의하고, 또 5월 10일 날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 대표로서 172석의 민주당 의석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찍을 사람이 없다, 여든 야든 네거티브가 난무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다들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잘못한 점도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게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뽑는 선거는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 뭡니까? 모두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시급한 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사람 이재명이 1등으로 나옵니다. 경제 회복 잘할 사람 이재명 1등으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게 나이 60이 되면은 새로운 것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30, 40대 어떤 철학과 생각으로 일했냐가 60, 70대 어떤 삶을 살 건지 예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30, 40대 시절에 인권 변호사 노동자로 시민과 함께 성남시립병원 건립운동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성남시장을 맡겼더니 영화배우 이대엽 씨가 성남시장 하면서 호화청사로 7천억이 넘는 부채를 졌습니다. 이 부채를 말끔히 해소하고 성남을 가장 경기도에서 발전된 도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맡겼더니 9.6% 경제성장으로 전국 평균 성장률 2배가 넘는 성장률로 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성남이라는 데가 청계천에서 철거된 사람이 광주 대단지라고 모여 살고, 거기다가 노태우 때 일기 신도시 분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분당과 광주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성남입니다. 성남이라는 도시는 구도시인과 신도시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 양반이 변호사 때 시립
의료원 건립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구도심에는 의료원이 없다 보니까. 20만 명의 추운 겨울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시립의료원을 구도심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성남시의회에다가 주민청원을 제출했는데 47초 만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성남시의회가 이거를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청객에 있던 시민단체 사람들, 이재명 변호사 모두가 울부짖고 물병을 던지고 휴지를 던지고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걸 했다고 잡혀가지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한 이재명 전과 사범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겁니다. 나머지 세 개는 음주운전 빼고 나머지 세 개는 다 여러가지 논란이 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직접 시장이 되겠다 싶어서 시장이 되자마자 2013년도에 성남의료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울산, 광주 같은 광역자치단체도 현재 시립의료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500병상의 성남의료원을 만들어서 정말 요긴하게 이번 코로나 때 역할을 했습니다. 일 잘한 후보입니다. 계곡의 불법 상인들도 다 철거시켰습니다. 강제로 온 게 아니라 상인들을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철거시켰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사태 때 이만희 본부를 쳐들어가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종교와 싸우기를 겁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한 조직이니까. 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사실 대단히 겁나는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MBC, KBS 같은 방송국도 이단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 너무나 겁을 내고 하도 막 방송국이 마비될 정도로 신도들이 쳐들어오니까 겁을 냅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만희 신천지 압수수색하라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건진법사가 영매니까 나중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 박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신천지 그 본부에 쳐들어가 수십만의 신도들이 살아있는 실험 있는 이만희 앞에 가서 이만희 나와! 너는 뭐냐 말이야! 방역 지침을 준수해라! 이렇게 외쳤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런 거대 언론사의 눈치를 보느라고 감히 맞서지를 못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래 이렇게 과감하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와 맞서 싸운 정치인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슴도치처럼 수많은 보수 언론에 과장된 화살을 받고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후보에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는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저하고 친구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재명 후보와 같은 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윤석열은 나이는 많지만 8번이나 고시를 떨어진 바람에 23기로 합격을 했습니다. 5기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이 5기 후배입니다. 즉 전임 검찰총장 문무일보다 5기 후배인데 5기를 뛰어넘어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 임명. 우리 민주당도 잘못했습니다. 그거 통과시켜준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한 불공정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이 한 것은 다 넘어갑니다. 뭐 구두를 신고 기차 좌석에다가 구두발로 올려놓은 걸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조선일보가 반은 죽여놨을 겁니다. 다 있는 것도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다 봐주고 넘어가요. 이재명은 없는 것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분이 마치 이재명 것처럼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저는 이번 방송 되는 거죠? 이거 데일리비즈 방송 되는 거죠?
이 방송에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모두가 대장동의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아예 조중동 사설 그런 모든 논문에서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자기 형 정신병원 입원했냐 물어보니까 안 했다, 뭐 대답 하나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까지 가서 거의 지사직을 상실할 정도로 고생을 했잖아요. 그 기준을 그대로 윤석열 후보에게 적용하자면 지금까지 했던 윤석열의 거짓말 가지고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고 얼굴이 너무 두껍고 얼굴도 나마나 큰 사람이 하도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오죽했으면 홍준표 후보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면후 심흑이다. 그 말이 한문으로 면후 얼굴 면자 두꺼운 후자 얼굴이 두껍고 심흑 마음 심자 검을 흑자 마음이 시커먼 사람이다 라고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지칭했다는 거 언론에 보셨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윤석열 쪽에 서가지고 한겨레조차도 윤석열이 무서워서 삼부토건 조남욱이한테 그 로비한 사실을 그 아들의 녹취록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취재한 거를 기사를 싣지 못하고 그 기자가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한겨레같이 이런 신문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이재명은 국민을 믿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이재명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잡아주십시오. 정말 이 도로고 빼먹고 오직 가난했으면 중고등학교도 못 가고 소년공으로 살아왔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무슨 혜택 받은 게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가장 혜택 받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 이재명 무슨 혜택을 받았어? 국회의원도 안 했고 장관도 안 했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검찰이 수사받아 기소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가장 벼락 출세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4년 동안 권력을 누렸던 사람은 윤석열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정권교체, 자기가 권력교체 대상이죠. 저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우리 이재명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기득권교체로 나가겠습니다. 정말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정치검찰들 아닙니까? 저도 변호사 3년 해봤습니다. 이 검사들은 말이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 특수부 검사들, 타락한 검사, 일부 검사들은 누구를 수사할지 누구를 기소할지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이 재벌 회사들 한번 기소하면 몇백억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화로 수억씩 변호사비가 받고. 윤석열 아버지 윤기중 씨가 제 연대 상대 교수였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 양반이 연희동 집에 산 거 알고 있습니다. 연대법대 교수 아들로 태어나, 연대 상대 교수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사로 살다가 개업에서 변호사로 돈 벌다가 또 검사로 임명돼가지고 검찰총장 돼서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이 윤석열과 그 주변 사람들, 권성동 이 강원도 검찰 출신에, 권영세 사무총장 검찰 출신, 원희룡 검찰 출신, 정점식 검찰 출신, 유상범 검찰 출신, 원희룡 검찰 출신, 검찰 동무회입니다. 검찰 동무회. 이번 대장동 사건도 검찰 판사 다 동무회들 언론과 연합해서 만든 비리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만 꼭 지적하고 싶은데, 윤석열 이 양반이 항상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장동이 3억 5천만원 가지고 수천억을 번 단군 이래 최대 부정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말이죠, 특정대학 성균관대 나오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특정 성균관대 출신들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부정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 허태열 성균관대 출신이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 정홍원이 성균관대 출신이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성균관대 출신이었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성균관대 출신이었습니다. 김만배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출신입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곽상도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김정태 하나은행장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계했느냐? 3억 5천 자본금으로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만든 다음에 투자금을 어떻게 모금했습니까? 최태원 SK회장 누나가 여동생인가 희대파트에서 400억을 빌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을 빌렸습니다. 하나은행이 7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조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2009년도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다 국민의힘 관계된 자들이 검사 출신들이 만든 겁니다. 이재명은 뭘 설계를 했습니까? 5,500이 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회수하는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면서 불구하고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3억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몇천억을 벌었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가 오죽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 죽겠다고 협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만배 누나가 김명옥입니다. 김명옥이가 박사모 대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윤석열 아버지 윤기중 교수의 연희동 집을 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00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로또 복권보다 확률이 어렵다 그러는데 왜 샀냐? 개 키우려고 샀다는데 지금 개 안 키우고 있습니다. 개 키우려고 연희동 집을 사요. 그거를 윤석열 아버지 집을. 윤석열은 김만배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르기는 뭘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김만배 누나가 사줍니까? 김만배 누나의 남편은 윤우진과 함께 같은 세무서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요 시간이 없어 말을 못하는데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제가 우리 당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다 보면 이 대장동의 실제 핵심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우리 승패와 상관없이 172석의 민주당 힘을 가지고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누구 지호와 상관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기 극복 총선인권을 자처하는 이재명, 경제를 회복시킬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통합대통령 이재명, 평화를 지켜내는 이재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말 우리 민주당 정부가 잘 해온 거 아닙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성공을 누가 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강릉까지 KTX가 놔줬는데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KTX 타고 강릉까지 올 때마다 정말 너무나 편리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KTX 타고 서울 갔는데 이거 정말 조 단위가 넘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 문재인 정부 아니었으면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이 강릉 시민 여러분 이거 평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동해선 공사 시작했습니다. 동해 북부선 만들어질 것입니다. 춘천 속초간에 고속철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시키겠습니다. 남북관계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성공시키겠습니다.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이 제 후임입니다. 민주당의 외교력을 총동원 해서 제2의 평창의 신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제 타격 이야기하고 국방 강화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국방 강화를 이야기한 사람이 왜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윤석열 씨 등치가 나만 하잖아요. 얼굴도 나만 크고 이게 보통 힘이 세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분이 군대를 안 갔어. 이유를 알아봤더니
부동시다. 국민들이 부동시락은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력 차이가 0.7이 넘어갔다 그래서 총을 쏘는데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너무 시각 차이가 나면 이게 표적이 겨냥이 안 되니까 총 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군대가 면제된 겁니다. 면제될 수 있어요.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94년도와 2002년도 검사 임용 당시에 시력검사, 체력검사를 했는데 0.2로 나왔다는 거예요. 0.2로. 그래서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한테 요청합니다. 검사 임용 때 제출했던, 법무부에 제출됐던 체력검사, 시력검사서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박범계 장관도 뭘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그거를 국회에서 내놓아도 안 내놓고 있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촉구합니다. 국회의 요청에 신체검사 자료 제출한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노블리스 오블리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은 왜 그렇게 나라를 위한 병역근무 이럴 때는 갑자기 신체가 이상해지고 자기 출세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군 통수권자를 뽑는 거 아닙니까? 지가 뭘 이렇게 국가안보를 난리를 치고 우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방비 증가가 6% 이상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지삼이 만들어지고 KF-21 전투기 시제기가 완성되고 미사일 지침이 폐기돼서 탄도 중량 500kg, 사거리 800km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ICBM이 개발이 가능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켓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F-35 지금 A 비행기가 40대가 도입이 되고 K9 방산 수출도 정말 역대 최고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T-50, KF-50 고동훈련기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방력이 강화된 적이 없습니다. 6대 세계 군사대국으로 발전했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이 윤석열이가 그래서 공수특전단 출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갑자기 국방이 어떻게 됐다고 자다가 봉창 듣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국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성실히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잡읍시다.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바로 검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끼리끼리 해먹어서 나라를 망쳤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윤석열이야말로 끼리끼리 해먹다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비롯해서 특수부 검사들 자기 패거리들 데리고 그대로 검찰총장실에 그대로 승진시켜서 검찰총을 사조직으로 장악을 하고 지금은 완전히 검사 동호회로 선대위를 만들어서 이런 자들이 집권하게 되면 검찰과의 견제 기능이 상실되고 완전히 끼리끼리 해먹는 검찰공화국 부패공화국으로 전락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바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민주당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수차례 반성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반성하고 조국 문제 반성하고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로 나가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5선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뒷받침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5대 선진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가 5천 시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이재명 시대에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친구입니다. 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이 강원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제가 특사가 돼서 푸틴 시진핑을 만나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유럽과 러시아와 중국 만주의 관광객들이 블라디보스톡의 크루즈를 타고 금강산을 거쳐 고성 속초를 거쳐서 부산과 니까따를 도는 한 크루즈 동해선을 만들어 우리 강원도가 제2의 스위스처럼 국제적인 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경제발전하면 앞으로
민생의 공은 제대로 나를 위한 이재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발전, 경제발전, 민생여보, 민생여보, 나를 위해, 강릉발전을 위해, 강원도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2024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